저는 이 청약통장을 그냥 해지할까. 뭔가 이 쓰임새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요즘에 사실 분양가를 보면 좀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 수치를 계산을 해봤을 때 당첨될 확률도 좀 낮은 것 같으니까 이걸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고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님? 제가 봤을 때 이 질문을 제가 뭐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것 같아요. 한 수만 번 듣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되는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청약통장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제 와이프도 보유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청약통장이 있어야지 이제 기회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청약의 추첨제 제도가 많이 완화가 됐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비규제 지역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 만약에 아내하고 남편 그리고 자녀 2명이 있다면 4개의 통장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시기에 지금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청약통장을 막 가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해지를 하고, 하지만 항상 유지를 하면서 좀 기회가 왔을 때 당첨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해지하지 않는 걸로. 그런 부분까지는 몰랐어요. 규제가 어떻게 보면 많이 좀 해제가 되면서 맞습니다. 오히려 더 기회를 많이 좀 쥐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청약통장 갖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 시기가 지금 도래했다고 보여져요. 물론 저렴하게 나온 물량들도 있어요. 하지만 고분양가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금액보다 너무 비싸니까 포기하고 아예 이 청약시장, 부동산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부동산 시장 항상 여기에서 발 하나 담그고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얼핏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님 보유하고 계시고 아내분도 보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까지도 청약통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뭐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것까지 다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는 게 나을까요? 네, 최근에는 이제 정부 정책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만 14세부터 청약통장을 가입하게 되면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완화책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청약통장이라고 하는 것을 매달 납입식으로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유를 하고 나중에 납입을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내가 여기에 뭐 10만 원, 100만 원씩 계속 납입할 게 아니라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고 나중에 시간이 되고 기회가 왔을 때 예치금이라든가 10만 원씩 납입을 하지 못한 부분들을 추후에 납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통장을 통해서 1억, 2억, 3억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이 재테크 수단을 굳이 해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조금 청약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좀 깨닫고 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아마 청약에 대한 선입견들이 또 조금씩은 있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마포구의 대장 아파트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줄여서 마레프. 굉장히 이제 미분양이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지금은 엄청 올라가지고 처음이랑 또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도 이런 아파트, 이런 기회를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 최고가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 그리고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이 없어요. 그럼 가점이 높아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냥 청약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발생을 했던 아파트이고, 지금 현재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고분양가 또는 입지가 좀 열악한 부분들의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물량들 중에 좋은 물량들이 제2의, 제3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의 위치예요. 일단 여기 보면은 5호선 애호개역 초역세권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제로 24평형에 거래된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점선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점선 그래프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2021년도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15억 7천만 원까지 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최고가가 17억 원까지 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2022
2023년 1월 그리고 2022년 12월에서 최저점의 거래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물량들을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소진을 한 물량들이 있는데 그런 물량들 역시 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많은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아파트 거래된 가격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높은 가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밑에 실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2023년 9월 같은 경우에 뭐 14억 원까지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의 아파트 그리고 이렇게 미분양 났던 아파트들이 또다시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아파트들이 나오지 않고 가격이 유지가 되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관심을 갖고 이런 지역들을 분석하고 공부하면은 내가 이 능력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청약하고 포기하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또 이런 데이터를 조금 꾸준하게 정립을 해서 공부, 지식을 좀 쌓아놓는다면은 맞아요. 좀 안심하고 누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본인 스스로 깨닫고 노력해야지 그만큼의 이득,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2회, 제3회 마레프를 좀 기대를 하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표님께서는 부동산 컨설턴트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청약을 열심히 또 투자를 하셨고 네.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도 주셨는데 기억에 남았던 좀 의미 있었던 그런 청약의 사례가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네. 그 비닐하우스에서 살면서 이제 집이 없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꿈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평당 500만 원짜리 아파트에 당첨이 되셨어요, 어머니가. 네. 네. 그때 건설사에서 계약금이 요새 10%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건설사에서 5% 대출을 해줬어요, 그때 당시. 어머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5%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마련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어머니가 노점상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불량 청소년 삶을 많이 살았어요. 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사고만 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사랑으로 저를 이제 키우셨는데 당첨이 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 대세 상승기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하루가 지났을 때 프리미엄을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팔라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월급이 100만 원이 채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1억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000만 원에 안 팔고 기다렸는데 다음 날이 되니까 2천만 원에 팔겠다. 네. 또 지나니까 4천만 원에 팔겠다. 프리미엄이 네. 그때 어머니가 이 청약에 당첨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 성배야. 이렇게 다른 세상 하루에 1000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있어. 그러면서 어머니가 느꼈던 게 굉장히 허탈하셨다고 해요.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삶이랑 그들이 알고 있는 삶이랑 좀 다른 느낌? 그때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부탁한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한번 공부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네.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2003년도에 따고 22년 정도의 부동산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청약 당첨이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신 그렇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던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굳건하게 쓸 수 있게 만들었던 거는 어머니의 청약 당첨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인생에서 3번의 기회는 온다고 네. 하잖아요. 정말 큰 기회가 그때 어머님과 그리고 대표님 인생에 맞아요. 왔었던 것 예.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대표님께 더 큰 인생의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아예 패러다임이 예. 바뀌어버린 거니까요. 또 이거 말고도 네.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네. 있는데요. 제가 이제 22년 동안 부동산 업을 하고 뭐 재개발, 재건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시행사업까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마이너스, 손해를 보고 판 부동산이 있어요. 오. 딱 한 개가 지금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청약에서 실패를 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판 사례가 있습니다. 오. 제가 이제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들려주세요. 네. 아버지가 제가 일찍 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납골당에 모셨는데 그 납골당이 이제 화성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주말에 한 번씩 납골당을 갔는데 어머니가 한 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성배야, 아빠 옆에서 살면 어떨까? 어머니가 운전을 못 하시니까 혼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행복이고 효도인데 내가 어머니한테 이 아파트를 좀 선물해주면 어떨까는 생각을 했어요. 네. 생각만 좋았죠, 그때는. 저 역시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레버리지를 활용한 청약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제 화성에 있는 그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돼요. 네. 제가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그
그때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한 평당 8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800. 예, 평당 800만 원 돼서 34평이 2억 7,200만 원 정도 됐어요. 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입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하는데 입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입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청약을 한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한테 내가 어려서 불량 청소년의 삶을 살아가고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언가 내가 해주고 싶다.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시기를 보면은 2007년도에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되고 네. 2008년도에 뭐가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요. 네. 그 아파트가 2009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 네. 1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하게 변한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입지가 좋은 곳에 제가 보유를 했다면 그리고 실제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곳이었다면 버텼을 거예요. 네. 버티면서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의 차익을 얻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느낀 부분이 있는데 내가 왜 실패했을까? 이때까지 공부해가지고 내가 투자했던 것들은 다 성공을 했는데 왜 여기서 내가 실패를 했지?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 변수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것은 지식과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청약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만약에 그 아파트에 살고 싶었다면 전세로 살아보고 나서 내가 또 청약을 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를 느끼면서 28살 때 이제 만학도로 대학교를 가요. 늦은 나이에. 그때 제가 대학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 28살에 대학교 가서 뭐 할 건데? 근데 실제로 제가 대학교에 가고 대학원까지 석사학위를 마치고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부동산이 정말 어머니가 선택해준 이 직업이 내가 최고점에 갈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면 어떨까? 28살에 대학교를 갔지만은 제 인생이 변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의미 있는 청약은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청약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실패를 하면서 제 인생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었던 청약이 이제 기억에 남네요. 청약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저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네. 뭔가 막연하게 이거는 좀 희망이 없지 않을까? 내가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생에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또 서울에서 청약으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 그러면 진짜 내년에 청약 한번 넣어볼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월부 한정으로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월부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저도 이제 많은 강의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강의가 끝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강의가 끝나고 그분들이 실행을 할 수 있는 무언가 케어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강의를 다 들으면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청약을 통해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좋은 물량들 이런 것들을 직장생활 다니면서 내가 일일이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정 기간 동안 그런 부분들의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무순위 청약의 리스트라든가 네. 분양 정보라든가 별도로 이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네. 알려드리고 현장 체크리스트라든가 이제 청약 단지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런 툴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의지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네.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도 저와 함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좀 무언가를 이루고 실행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무순위 청약 리스트, 일명 무순위 줍줍 리스트가 정말 귀에 싹 꽂혔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또 특별한 선물이 또 이유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네.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고 네. 100%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되거든요. 네. 물론 이런 리스트를 통해서 100% 당첨될 수 있다. 이거는 사기예요. 네. 하지만은 이런 기회를 알고 내가 한 번, 두 번 실행을 하다 보면은 당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지역에 따른 공부가 또 선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입지 분석이라든가 내가 정말 필요한 부동산의 공부가 뭔지 그리고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내가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녹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준비물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내년을 네. 준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몇 년도죠? 2023년. 맞아요. 근데 최근에 주택의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가 공급을 지금 많이 하려고 하죠. 그리고 왕숙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착공을 빠르게 시작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27년도에 이제 공급 물량들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아, 지금 공급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네. 한 4년 후에는 그렇죠. 그쵸? 3, 4년 후에는 3, 4년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가 돼서 무언가를 살려고 했을 때 만약에 부동산 경기까지 좋아진다면 굉장히 치열하고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되겠죠. 그거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3년 정도 지나면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잔금을 2027년 이후에 만약에 치르게 되는 물량들을 좀 선별해서 내가 입지가 좋은 곳에 청약을 하게 된다면 네. 무순위 청약 리스트를 활용하게 된다면 어쩌면은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투자 수익까지 남길 수 있는 부분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도 얼핏 얘기해 주셨지만은 추려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네. 일반인들은 그냥 뉴스에서 그래서 항상 보도 나가고 선 보도 후 저거 좋은 거였구나 맞아요. 이렇게 깨닫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또 리스트화해서 본다는 건 엄청난 선물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걸 또 다 보여주시려고 뭔가 또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또 뭐 무순위 줍줍 리스트하고 공개하신다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실제로 차익이 얼마나 나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아직도. 누군가는 이런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은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죠.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약에 있어서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네. 청약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이 이제 3년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금을 치를 수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금 10%만 있다면은 내가 추후에 잔금을 치르고 이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자금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도전을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뭔가 무순위 청약 리스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면서 좀 활용을 하면 좋을지 또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또 자료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무순위 줍줍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네.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네. 나 이런 리스트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제 시세 차익이 많이 나오는 뭐 2년 전, 3년 전에 분양한 가격으로 회계해가지고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의 리스트를 이제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우선 이 리스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청약홈이라고 네. 이렇게 사이트가 있는데 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곳에서 청약을 신청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진짜 간절하다면 매일같이 이 청약홈에 들어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행동을 통해서 내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청약홈 경우에 청약 일정 및 통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약 일정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분양 정보 및 경쟁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무순위 자녀 세대의 물량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촬영하는 날짜가 11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좀 시점이 좀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직접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무순위 자녀 세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모집 공고가 나와 있는 곳들이 쭉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물량들 중에 서울의 물량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한 물량들도 리스트업이 쭉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기간도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공급 지역, 경기도에 관심이 있다. 내가 서울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이 지역들을 선정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기회가 됐던 리스트가 있는데 그 네. 청약 물량을 한번 보고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의 청약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청약 단지 리포터인데요. 네. 이 리스트를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청약 단지 요약에서 산성역 포레스티아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가 이제 무순위 청약으로 이제 나온 물량인데 위치를 보게 되면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은 4,089세대 중에 이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7세대가 나왔어요. 네. 7세대. 그리고 모집 공고일은 2023년 11월 14일. 이 7세대 중에 특별 공급과 1순위가 나누어져서 네.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11월 21일 그리고 1순위 같은 경우에는 11월 22일에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입주 예정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 3일까지 입주 기간이 이미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바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또는 1년이고 거주 의무가 없는 무순위 물량이었어요. 계약금 같은 경우에 10% 그리고 입주 시점이 이제 빠르기 때문에 중도금은 별도로 실행을 하지 않고 잔금은 90%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물량이었어요. 입지적인 측면을 한번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면은 네. 바로 뭐가 보이나요? 지하철역이 바로 보이죠. 그러네요. 예, 8호선 산성역이 보입니다. 초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예요. 굉장히 입지가 좋죠. 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초등학교라든가 도서관, 중학교, 경기도 도립, 성남 도서관 등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와, 환경이 좋네요. 그렇죠. 입지적으로 초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살기도 편하고 그리고 학교들도 가까이 있고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다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입주만 하면 되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강남권으로의 진입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굉장히 좋죠. 훌륭하죠. 직지 근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하고 가까운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이렇게 리포트를 보면서 저희가 한번 쭉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기 스스로 이런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입지적인 부분이 어떠한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집 공고문을 보게 되면 너무나 어렵고 맞아요. 복잡해요.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 이런 틀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기록을 했을 때, 정리를 했을 때 그게 바로 공부가 되는 거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참고사항을 한번 보게 되면은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74A 타입이 이제 한 세대가 일반 공급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74B 타입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2개의 세대, 그리고 일반 공급으로 1개의 세대가 나오고, 그리고 84B 타입 같은 경우에 기간 추천으로 이제 3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세대수가 나오니까 내가 조건이 특별 공급에 되게 된다면 특별 공급에 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일반 공급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공부하고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시세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사람들이 시세를 보고 싸게 저렴하게 살려고 하죠. 이 아파트 굉장히 비싸 보이죠. 초역세권의 아파트니까. 네. 제가 봐도 굉장히 비싸 보이고 비싸요, 아파트가. 네. 지금 보면은 산성역 포레스티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아파트가 입주가 2020년 7월에 입주를 해서 4년 차가 된 아파트입니다. 횟수로. 그리고 74A 타입의 분양가. 지금 현재 무순위로 나온 물량이 5억 4,34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어요.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실제 거래된 아파트를 살펴보면 이미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29평의 실거래 가격이 10억 2,9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시세가 10억 원 정도 한다는 건데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얼마라고요? 지금 5억대죠. 5억대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아파트에 내가 무순위 청약에 신청을 해서 이제 이 영상이 나갔을 때는 당첨되신 분들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 분들은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그리고 청약을 통해서 더 공부를 하고 부동산에 더 관심을 갖게 되겠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지역 비규제 지역이죠.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용산, 서초, 강남 뭐 이런 핵심 지역들을 빼고는 모두가 이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 같은 경우에 LTV 70%를 적용하면은 이제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DSR은 별도로 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안전 마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대로 5억 원 정도가 예상이 돼요. 모두 이렇게 좋은 물량은 아니지만은 이런 물량들이 여전히 있고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리스트업만 해서 쭉 보더라도 뭔가 내가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만 보더라도 내 집 마련이나 수익 창출하고 싶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리스트를 어떻게 보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또 제공을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모델하우스 체크리스트라든가 현장 체크리스트 그리고 분양 정보가 2024년도에 나올 물량들이 이제 12월 달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아니, 그 대표님 쭉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어린 시절 얘기도 하셔가지고 제가 막 계산을 해봤거든요. 대표님 젊어 보이시는데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실까 궁금했는데 혹시 지금 이제 45살이 됐어요. 이제 40대 중반에 맞습니다. 접어드셨군요. 그러면 아마 30대 지금 이제 직장인들, 맞아요. 우리 월급쟁이들 많이 또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도 10년 전에 20대 시절에 집이 없던 시절도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좀 한마디를 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뭐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30대, 20대 분들이 부동산을 사기에는 비쌉니까? 네, 안 비쌉니까?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네. 그 말이 딱 정답이에요. 감내하기 힘든 가격, 분양가의 상승 이런 것들이 지속해서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나 경매로 사기에는 너무나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약이라고 하는 도구를 만약에 활용을 하게 된다면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의 계약금을 내가 마련해 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아파트 계약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도금 대출 60%까지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네. 실행을 할 수가 있고 잔금을 치르는 3년 뒤에는 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분에 따라서 대출의 규모가 변동되기 때문에 네. 너무나 많은 그런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10%의 계약금을 통해서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은 집을 내가 소유하게 될 거지만은 나의 소비 습관이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먹더라도 이제는 내가 중도금 대출을 실행했고 잔금을 3년 뒤에 치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득 수준이 많이 높지 않은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당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본인의 소비 습관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년 전으로 만약에 제가 돌아간다면 청약을 통해서 그 발판을 마련하고 네. 그 이후에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 방법들 중에 남들이 다 하는 투자 방법이 아닌 나와 맞는 투자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또 하나의 재테크 수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와 맞는 투자 방법을 뾰족하고 깊게 아주 칼날을 네. 잘 다듬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거기에다가 수익 창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청약에 대해서 오늘 여러모로 얘기를 많이 또 나눠 주셨습니다.